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2쪽과 23쪽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케치북과 그림 도구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관찰 표현을 우리가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서 배웠던 좋은 그림은 첫째, 눈으로 보고 그린 그림. 둘째, 시간을 많이 들여 그린 그림. 세 번째, 세세한 고민이 느껴지는 그림을 좋은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배울 거냐면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문제를 같이 볼까요? 대상을 탐색하여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탐색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대상과 탐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대상이란 어떤 일의 목표가 되는 것이나 그 상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냥 쉽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탐색이란 무엇인가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걸 찾는 거죠. 그러면 대상을 탐색한다 라는 것은 어떤 것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맞게 조금 고쳐봤어요. 대상을 탐색한다는 건 어떤 것에서 특징을 찾아낸다. 어떤 것에서 하고 싶은 말을 찾아낸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대상을 왜 탐색해야 될까요? 대상을 탐색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상을 탐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예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카루스 이야기 아시나요? 이카루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선생님이 이카루스 이야기를 수업을 위해서 잠깐만 해줄게요. 이카루스와 아버지가 같이 이카루스의 아버지가 미궁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이카루스와 아버지가 무슨 일 때문에 미궁에 갇혔어요. 미궁은 엄청나게 거대한 미로예요. 이 엄청나게 거대한 미로 안에 갇혔는데 이 미궁의 가운데에는 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괴물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탈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새의 날개에서 깃털을 모으고 이걸 엮어서 밀랍을 발라서 날개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거대한 날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탈출해야 되니까 아버지 거, 그리고 아들 거, 이렇게 두 쌍의 날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새의 깃털을 서로 붙인 밀랍은 높은 곳에 가면은 뜨거워져서 이 밀랍이 다 녹아서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적당한 높이를 갖고서 날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새의 날개를 어깨에 달고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 이 이카루스가 적당한 높이를 유지하지 않고 너무 높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높이 날아가면 무엇이 있나요? 해가 있죠. 그래서 그 해 때문에 밀랍이 녹아서 날개가 떨어져서 이카루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카루스의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네. 대상을 탐색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라서 여러 예술가들이 이 이카루스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작품들을 여러분이랑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보여준 이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들의 제목은 거의 다 이카루스의 추락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카를로 사라체니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1606년에서 1607년 2년에 걸쳐서 그렸다고 해요. 지금 이 작품에서는 이카루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 그리고 이 이카루스가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작품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작품은 16세기 북유럽 르네상스 작가인 피터 브리겔의 작품인데요. 이카루스가 추락하는 장면이 담긴 풍경화예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이카루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발견하셨나요? 네, 여기 오른쪽 아래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선생님이 확대를 조금 했는데
배 밑에 이렇게 다리가, 이카루스의 다리가 있어요. 세상에. 이카루스가 보이지도 않죠. 작품엔 분명히 이카루스가 추락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이제 이카루스는 정말 그 그림의 일부분, 아주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카루스 이렇게 작게 그려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었겠죠. 네. 그리고 다음 작품은 마르크 샤갈의 이카루스의 추락입니다. 샤갈의 이카루스는 또 앞에 두 사람이 그린 이카루스와 분명히 다르죠.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딱 보면 아까 앞에 세 작품들과도 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죠. 앙리 마티스라는 작가의 이카루스입니다.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물감을 바르고 색종이를 오려서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 작품도 굉장히 앞에 세 작품과 비교했을 때 이카루스인지 아닌지, 등에 날개가 없으니까 이 작품이 이카루스인지 알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제목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제목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노란색의 별무늬가 혹시 이게 날개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작품입니다. 네, 2011년의 작품인데요. 폴란드 출신의 조각가 이고르 미토라이가 제작한 추락한 이카루스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을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는요. 같은 주제라도 정말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 그 같은 이카루스 이야기를 가지고도 지금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조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음악가라면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같은 주제라도 다르게 표현된 이유는 사람마다 같은 대상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탐색하고 작가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대상을 탐색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상을 탐색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번 시간에 해볼 활동은요, 나에 대한 생각금을 그리기예요. 원래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은 친구에 대해서 생각금을 그리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서 뭐 다른 생각나는 친구, 3학년 때 친구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나에 대해서 생각그물을 그려도 좋아요. 생각그물에 표현돼야 하는 내용은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와 관련이 있는 것,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들을 생각그물에 표현하면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의 예시작품을 한번 보면 이 친구에 대해서 친구가 좋아하는 색은 빨간색이었나 봐요. 그래서 빨간색을 한번 써놓고 빨간색을 보고 생각나는 건 사과를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친구의 생김새, 뭐 키, 아니면 친구가 단발머리였나 봐요. 선생님처럼 단발머리, 아니면 친구가 눈이 컸나 봐요. 왕눈이, 이런 걸 쓰기도 했네요. 그리고 친구가 이 그림을 표현한 친구가 단짝이었나 봐요. 단짝, 짝꿍, 그리고 서로 같이 있는 콩깍지를 한번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친구나 뭐 힘, 유연성, 뭐 친구의 별명, 음식,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작품에. 여러분들도 친구에 대해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생각그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관한 생각금을 한번 열심히 표현해 주기를 선생님과 약속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